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합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러한 직합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인 외적인 직합, 그리고 내적인 내적인 직합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내적인 혹은 내적인 직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2.11.13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G라는 어떤 군을 생각을 하고 G의 Normal Subgroup N1, N2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동치라는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가 N1과 N2의 내적인 직접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과 동치명제는 그 G에 있는 임의 원소 X는 N1의 원소와 N2의 원소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X를 N1의 원소와 N2의 원소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라는 것이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은 G는 N1과 N2의 이제 곱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이고, 그리고 N1에 있는 원소와 N2에 있는 원소의 곱이 항등원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A1하고 A2가 모두 항등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족을 한다 라는 것이 동치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 1번, 즉 N1과 N2 내적인 직접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번 혹은 3번을 보면 G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N1과 N2의 원소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한 표현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의미, 2번을 우리가 통해서 N1, N2의 내적인 직접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에서 그 N1과 N2의 원소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단 한 가지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3번에서의 뒤에 나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세 가지가 그 동치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대로 다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G가 N1과 N2의 내적인 직접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내적인 직접의 정의에 따라서 G는 N1과 N2의 원소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N1과 N2의 교집합은 항등원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것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실, 즉 G에 속하는 각 원소에 대해서 N1과 N2의 원소 A1, A2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굳이 써보면 G에 있는 모든 임의 원소에 대해서 G가 N1과 N2의 곱과 동일하므로 X는 N1 곱하기 N2 집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N1과 N2 이 집합의 곱이 나타내는 집합은 N1에 속하는 원소와 N2에 속하는 원소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식이 성립하는 그런 A1, A2가 존재하겠습니다. 즉 이것이 적당한 N1의 원소 A1과 N2의 원소 A2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첫 번째 조건은 너무나 뻔하고요. 자, 두 번째 그 조건인 이와 같이 나타내는 방법이 단 한 가지 뿐이다 라는 것도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하고
B라고 합시다. 네, B1은 N1에 속하는 원소라고 하고요. A2하고 B2는 모두 N2에 속하는 원소인데 A1하고 A2의 곱으로 어떤 x를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1과 B2의 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같은 원소가 A1 곱하기 A2로도 나타내고 B1 곱하기 B2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A1과 B1이 같을 수밖에 없고, 이런 가정을 했을 때 A2와 B2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A1 곱하기 A2와 B1 곱하기 B2가 같으므로 각 원소의 앞쪽에다가 B1의 인버스를 이제 곱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B2의 인버스, A2의 인버스를 곱셈을 해보도록 하죠. 즉, B1 인버스 A2의 인버스를 이제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1, A2, B1, B2 곱셈한 것이 서로 같으므로 똑같은 값을 앞뒤에 곱했으니까 이것도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A2, A2 인버스가 곱해지면 상등원이 되기 때문에 B1 인버스 A1이 되겠고, 자, 오른쪽은 앞에 B1 인버스랑 B1이 곱해지면 상등원이 되니까 B2, A2 인버스의 곱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원소가 같은데요. 자, 지금 A1과 B1은 N1의 원소니까 B1의 인버스하고 A1을 곱한 것은 N1이라고 하는 이 서브 그룹에 있는 두 원소를 곱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N1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뒷부분에 있는 원소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A2, B2 모두 N2의 원소이므로 B2와 A2의 인버스의 곱도 N2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원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N2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소는, 서로 같은 원소는 N1에도 있고 N2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N1과 N2의 교집합에는 항등원밖에 없으므로 B1 인버스 A1이나 B2 A2 인버스가 모두 항등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B1 인버스랑 A1 곱한 것이 항등원이라는 얘기는 다시 왼쪽에 B1을 이제 곱셈을 해보면 A1과 B1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1 인버스 A1이 항등원이다 라는 식의 그 앞쪽에 B1을 곱하게 되면 A1이 B1과 같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B2, A2 인버스가 항등원이라는 이 식에다가 오른쪽에 A2를 이제 곱셈을 하게 되면 A2와 B2가 같다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N1과 N2의 원소를 곱셈을 해서 같아지게 이제 같은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A1과 B1이 같을 수밖에 없고 A2와 B2가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어떤 G의 원소 X를 N1의 원소, N2의 원소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공간을 조금 추가하도록 하죠. 계속 이어서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한다. 자, 2번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는 x가 n1에 있는 원소와 n2에 있는 원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2번 이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그 G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A1 곱하기 A2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A1 곱하기 A2는 당연히 N1이라는 서브그룹과 N2의 서브그룹의 원소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 집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에 있는 임의 원소가 N1 곱하기 N2에 포함이 된다. 즉 G는 N1, N2 곱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N1하고 N2는 G의 부분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N1에 있는 원소와 N2에 있는 원소는 G의 원소가 되고, 따라서 N1에 속한 원소와 N2에 속한 원소의 곱은 당연히 G에 속하는 그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N1 곱하기 N2는 당연히 G의 부분 집합입니다. 즉 G가 N1과 N2의 곱과 동일하겠습니다. 이것이 3번에서의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볼까요? 3번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A1은 N1의 원소고 A2는 N2의 원소라고 하고 A1하고 A2를 곱했더니 항등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1도 항등원일 수밖에 없고 A2도 항등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내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N1과 N2가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항등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2는 당연히 항등원입니다. 자, 항등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N1에 있는 원소, N2에 있는 원소의 곱으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자, 또 다른 방법이 항등원 곱하기 항등원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원소는 N1의 원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항등원은 N2의 원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A1 곱하기 A2와 2 곱하기 2가 같은 상황인데 A1이나 2나 N1의 원소가 되고 A2나 2가 N2의 원소가 되므로 2번에서의 두 번째 조건, 즉 이와 같은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라는 사실로부터 A1이 항등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A2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항등원과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3번의 두 번째 조건, N1의 원소와 N2의 원소의 곱이 항등원인 경우는 A1, A2 모두 항등원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이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이 성립하면 1번이 성립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3번을 이제 가정을 이제 할 텐데요. 3번 첫 번째 조건이 G가 N1, N2의 곱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1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G가 N1과 N2의 내적인 직접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즉, G가 N1과 N2 집합의 곱과 같고, 그리고 N1과 N2의 교집합이 항등원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1번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이제 3번에 이미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성립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 N1과 N2의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 A를 N1과 N2의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라고 하고,
A를 통해서 N1과 N2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항등원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가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라고 두겠습니다. 자, 3번을 이용을 할 텐데요. 자, 3번에서는 N1의 원소와 N2의 원소의 곱이 항등원이 되는 경우는 각각이 항등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 A 곱하기 A 인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항등원일 텐데요. 자, 앞에 있는 A를 N1에 속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의 인버스는 자, N1과 N2의 교집합은 부분군이 됩니다. 따라서 A 인버스도 N1과 N2의 교집합에 속하는데 우리는 이제 3번의 두 번 조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A 인버스가 N2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A 인버스가 항등원이다 라는 이 식에서 앞에 있는 원소는 N1의 원소가 확실하고요. 뒤에 있는 원소는 N2에 있는 원소가 확실하죠? 자, 그런데 3번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원소도 항등원이고 뒤에 있는 원소도 항등원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즉 A가 항등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무조건 항등원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N1하고 N2의 교집합은 항등원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N1과 N2의 교집합에는 당연히 항등원은 들어가 있겠습니다. N1과 N2가 서브그룹이니까 모두 항등원은 포함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 말고는 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명제가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적인 직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적인 직합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직적과 직합의 차이만 생각을 해보면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합은 덧셈군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한 개념이었는데요. A라는 덧셈군을 생각을 하고요. 자, A의 부분군을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정규 부분군을 생각을 했는데 덧셈군에서는 아벨군이기 때문에 임의의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 되므로 여기서는 부분군만 가정을 하면 되겠고요. 첫 번째가 A가 B1과 B2의 내적인 직합으로 표현된다 라는 것은 뭐랑 동치가 될까요? 즉 A에 있는 임의 원소는 B1과 B2에 있는 원소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이러한 표현,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증명한 두 번째 내용을, 두 번째 명제를 덧셈군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나타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덧셈군 입장에서 나타낸다면 세 번째 내용은 A가 B1과 B2에 있는 원소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B1에 있는 원소와 B2에 있는 원소의 합이 0이 되는 경우에는 B1도 항등원, B2도 항등원, 즉 0이 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증명한 명제를 그냥 덧셈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 세 가지 명제가 동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군에 대해서 두 군을 가지고 새로운 군을 만드는 직적 혹은 직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적을 생각하나
직합을 생각을 하나, 두 개의 군을 이제 이용을 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의 군을 직적을 하거나 네 개의 군을 직합을 하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 개의 군의 직적 혹은 직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n개의 군이 있을 때 먼저 n개의 군의 직적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곱집합을 생각을 했었던 것을 염두에 두면 이 n개의 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곱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물론 이 곱집합에 있는 원소는 어떤 것인가요? 성분이 모두 n개인 그러한 순서상 n-튜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A1은 G1에 속하는 원소, A2는 G2에 속하는 원소, AN은 GN에 속하는 원소들을 다 모두 고려했을 때 얻어지는 이러한 n개의 성분을 가진 그 순서 n조들을 모두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집합이 바로 곱집합이 될 텐데요. 일단 곱집합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군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곱집합에 있는 원소들 사이 연산을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에서 두 개의 군의 직적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성분별로 연산을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성분별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그런 연산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곱집합에 속하는 두 개의 그 순서상, 성분이 n개인 순서상에 대해서 이 집합에 속하는 두 원소의 연산, 곱을 다음과 같이 A1과 B1의 곱, 물론 A1과 B1은 모두 G1에 속한 원소가 되므로 G1에서의 연산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2하고 B2는 모두 G2에서의 원소니까 G2에서 연산을 한 결과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성분별로 그 군에서의 연산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러한 연산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곱집합의 이러한 연산을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두 개의 군을 가지고 만든 것처럼 동일하게 군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일 테니까 자세한 방법은 생략을 해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군을 n개의 군을 가지고 만든 직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G1부터 GN의 직적인데, 자, 이러한 직적은 internal direct product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외적인 직적이라고 하고요. 이 군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곱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동일하게 쓰되 이것을 우리가 군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n개 군의 external direct product는 군이 되는데, 이때 항등원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각각의 항등원의 n튜플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G1 항등원이 있을 건데요, 그걸 E1이라고 하고요. G2 항등원이 있을 텐데 그걸 E2라고 하면, 그러한 각각의 군에서의 항등원을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이 원소가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항등원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가 하나의 항등원인 거죠. 곱집합의 원소로서. 그리고 여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연산을 성분별로 했기 때문에 A1의 여권, G1 상에서의 여권, 그 다음 A2의 G2 상에서의 여권을 생각을 해서 성분별로 여권을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둔 이러한 그 순서쌍이 바로
이러한 직접에서의 그 역원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앞에서 두 개의 군의 external product에서의 성질을 n개의 군의 direct product에서도 여전히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G1과 Gn이 모두 유한군이라면 G1부터 Gn을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해서 만든 이 군 또한 유한군이 되겠습니다. 뻔하죠, 이거는? 그리고 이때 이 유한군의 위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곱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결국 첫 번째 성분이 몇 가지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성분이 몇 가지가 되느냐, n번째 성분이 몇 가지가 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니까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두 개의 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일 필요충분 조건은 G1, G2가 모두 아벨군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을 n개의 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확장을 해보면 각각의 군이 모두 아벨군이 되면 이러한 군을 가지고 만든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이 되겠고, 또 역도 성립하겠습니다. 즉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이면 각각의 군이 모두 아벨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치명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명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될 테니까 자세한 증명은 생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G1하고 H1이 동형이고 G2와 H2가 동형이면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대신에 H1과 H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생각을 했을 때 두 개가 구조가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n개로 확장을 해도 여전히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즉 G1과 H1, G2와 H2 점점점 해서 Gn과 Hn이 동형인 상태에서는 G1을 가지고 G1, G2, Gn을 가지고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한 것과 H1, H2, Hn을 가지고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한 것이 서로 당연히 구조가 동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얘기를 이제 덧셈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이렉트 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렉트 썸도 두 개의 군의 다이렉트 썸이 아니라 여러 개, n개의 군의 다이렉트 썸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1부터 AN이 덧셈군일 때 일단 다이렉트 썸을 만들기 위해서 곱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곱집합에 있는 원소의, 즉 순서쌍의 n개, 성분이 n개인 그런 순서쌍들 사이에 연산을 약속을 하는데, 자, 각각이 덧셈군인 경우에는 덧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요. 이러한 덧셈도 각각의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A1, A2 점점점에서 AN이라는 원소와 B1, B2 점점점에서 BN이라는 원소의 합은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A1에서 덧셈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군 A2에서 덧셈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군에서 덧셈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덧셈 기호를 동일하게 쓰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앞에 있는 덧셈과 뒤에 있는 덧셈은 동일하지 않은 덧셈일 수 있습니다. 앞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덧셈은 A1에서의 덧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AN에서의 덧셈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분은 당연히 A2에서의 덧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같은 것을 쓰지만 덧셈이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군을 그러면 외적인 직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을 표현하는 기호로 앞에서와 동일하게 즉 두 개의 덧셈군의 외적인 직합을 표현하는 기호를 그대로 확장을 해서 다음과 같이 O 플러스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외적인 직합에서 항등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덧셈군에서의 항등원을 성분으로 하는 이러한 순서쌍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기호로 표기는 했지만 첫 번째 0은 A1에서의 항등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0은 A2 그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0은 AN에서의 항등원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덧셈군의 한 원소의 여권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원소, 각각의 군에서의 여권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성분으로 하는 이러한 N개를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기호의 의미는 A1에서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녀석은 A2라는 군상에서 스몰 a2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의미하는 기호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개의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 다이렉트 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그젬플 중에 하나로서 GN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N개의 그 성분을 갖는 그러한 군이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G라고 하는 덧셈군을 N번 이렇게 다이렉트 썸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Rn은 당연히 그 덧셈에 대한 덧셈군 R을 그 N번 다이렉트 썸을 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두 개의 다이렉트 썸,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두 개보다 더 많은 경우에 다이렉트 썸,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에 그런 구조가 어떻게 동일한지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소수 P를 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위수가 P의 세제곱인 그 아벨군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위수가 P의 세제곱인 순환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위수가 P제곱인 순환군과 위수가 P인 순환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도 각각이 아벨군이 있고 각각의 위수가 P제곱 P가 될 테니까 이거 전체가 아벨군이 되면서 위수가 P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하는 거니까 예전에 했던 지식을 이제 개념을 그냥 적용한 거에 지나지 않는데요. 자, 이와 같이 위수가 P인 순환군을 이렇게 세 번 다이렉트 프로덕트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도입을 했는데 그러한 세 개의 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이 순환군이기 때문에 이 전체도 순환군, 각각이 순환군이기 때문에 각각은 아벨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아벨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도 아벨군이 됐고 이 녀석 세 개를 다이렉트 프로덕트 한 것의 위수가
마찬가지로 P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군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세 개의 군의 구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당연히 순환군입니다. 순환군이라는 뜻은 이 안에는 위수가 P의 세제곱인 그런 원소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원소들은 위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안에 있는 그 원소 중에서 지금 CP 제곱에 있는 그 제너레이터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X의 위수가 P의 제곱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소로서 X, CP에 있는 원소 항등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위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은 P의 제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소는 중에는 위수가 P제곱인 원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 A, B라고 부르고 그 원소에 대해서 P의 제곱만큼 연산을 거듭해서 하게 된다면, 자, 우리 연산을 할 때는 성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구는 위수가 P제곱이기 때문에 P제곱만큼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항등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위수가 P인 그러한 군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원소든 P만큼 거듭제곱하면은 항등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P제곱만큼 거듭제곱을 했기 때문에, 즉 P의 배수만큼 거듭제곱을 했기 때문에 항등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P제곱만큼 거듭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위수가 P제곱의 약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위수는 1이거나 P거나 P의 제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군에는 위수가 P의 세제곱인 그러한 그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순환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 세 번째 군을 생각을 해보면 임의 원소 A, B, C에 대해서 P만큼 거듭제곱을 해보면 각각의 성분별로 거듭제곱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은 자, 첫 번째 CP도 두 번째 CP, 세 번째 CP 모두 위수가 P인 원소 군이기 때문에 위수만큼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A, B, C가 어떠한 원소든 상관없이 항등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원소의 위수는 P만큼 거듭제곱하면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P의 약수인 1 또는 P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순환군이 되진 않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번째 군에는 위수가 P제곱인 그런 원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 군에는 위수가 P제곱인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군이 모두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 동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군은 다 아벨군이고 위수가 P의 세제곱이다 라는 것은 동일한 특성이긴 하지만 어느 둘도 동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벨군이면서 P의 세제곱, 그러니까 위수가 P의 세제곱인 그러한 군은 최소한 이런 세 가지 다른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아벨군이면서 위수가 P의 세제곱인 그러한 군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 구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유도해
내는 과정은 여기서는 같이 해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example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위수가 8인 군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그 과정은 우리가 생략을 할 텐데, 조금 전에 했던 이 경우와 비슷한 내용이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수가 8인 군의 구조를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따져보죠. 아벨군인 경우와 아벨군이 아닌 경우. 자, 위수가 8이면서 아벨군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위수가 8인 군이 크게 위수가 8인 정의면체군 D4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원수군 Q가 있었는데 이러한 두 군 중에 하나와 동형이 됩니다. Q8이라고 쓰죠. 네. 비아벨군인 경우에는, 즉 위수가 8인 비아벨군은 딱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벨군인 경우를 보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경우를 이제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위수가 P의 세제곱인 아벨군은 딱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 여기서는 8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조금 전 했던 경우를 좀 일반적인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위수가 8인 아벨군은 C의 위수가 8인 순환군 또는 위수가 4인 순환군과 위수가 2인 순환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또는 C2, C2, C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이 세 개의 구조 중에 하나와 동형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위수가 8인 아벨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11절의 직적, 직합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